곧 압구정 멘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만남이고요. 네, 저는 레이어라고 하는 브랜드 디자인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브랜드 만드는 남자라는 부캐를 만들어서 열심히 온라인에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만남님 하면 사실 요즘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받아보시고 계시거든요. SNS 팔로워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진짜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시다 보니까 사실 오늘 지원자도 거의 이틀, 2.5일 만에 100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었어요. 저희가 그 중에서 정말 고심고심해서 뽑았었는데,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알게 되고 많은 뭐 기사나 이런 매거진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은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그 전에 디자인 회사를 하시기 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알고리즘을 간파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운이 좋게 뭔가 간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생각보다 너무 작년에 잘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브랜딩, 마케팅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팔로우를 해주시게 되는 상황을 제가 보면서 겪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얘는 뭐 하는 애인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 저는 일단은 조금 멀리 넘어가면 뭐 대학교까지 넘어가면 대학교를 사실 학교를 공대로 입학을 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을 할 때쯤에 이 공대로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미래가 별로 제가 원하는 그림이랑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전에 어릴 때도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는데 집에서 이제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한 상황에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학교 안에 전과라는 걸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과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시각 디자인과로 전과를 하게 돼서 졸업은 디자인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전과를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공대 수업에 대한 학점들이 한 반 정도 날아가고 이제 다시 1학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항상 나는 뭔가 좀 늦었다. 약간 나는 뭔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이런 조금 어떤 결핍에 대한 그런 걸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조금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게 하나의 또 동기부여, 뭐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에 들어갔어요. UI UX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였고, 지금도 말하면 알만한 오래된 좋은 에이전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이제 다니다가 뭔가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뒤에 좀 나오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서 처음에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한 몇 개월 일을 하다가, 사실 디자인 회사를 차리겠다는 어떤 무슨 원대한 목표나 꿈 같은 건 없었고, 이제 디자인 프리랜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을 받으려면 이제 사업자라는 게 있어야 된다, 계산서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이제 차리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디자인 회사를 하시기 전에도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그렇죠. 하시긴 하신 거네요. 네, 디자이너 생활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여기서도 회사를 다니고 계실 거예요. 뭐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마케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직업이나 직군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저도 막연하게 내가 마케팅 에이전시를 한다면, 막 대행사를 한다면, 또는 나가서 뭐 카페라도, 전혀 이제 다른 계열이긴 한데 나 마케팅 잘하니까 카페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근데 사실 엄두가 절대 나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된 건지, 네네, 되게 궁금해요. 네. 아까 얘기랑 좀 이어지는데, 사실 뭐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지는 못했고요. 그냥 회사에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에이전시에 있었던 이제 저보다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나의 한 10년 뒤의 모습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10년 버티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좀
좀 간지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제 개인의 기준이었을 거고 뭐 그분의 그런 것들 다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는 디자인 이제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끝나고 퇴근하면서 이제 개인 작업 같은 거 디자이너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혼자 작업하는 거 재밌잖아요. 이제 회사 퇴근하게 되면 이제 온전한 나의 시간이 되니까 그럴 때 개인 작업을 좀 많이 하다가 그걸 통해서 조금 사람들 좀 만나게 됐고 그 당시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썼는데 페이스북 블로그 지금 요즘에 다시 살아난 블로그가 예전에 나왔을 때쯤이었어요. 거의 한 10년이 더 된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뭔가 뭐 일러스트레이터들과 뭐 전시도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회사보다 좀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알바를 한두 건 하게 됐는데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가 워낙 박봉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알바 한두 개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되게 막연하게 어떤 준비가 전혀 없었고 되게 무모하고 막연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프리랜서를 했는데 이제 원하는 거나 예상했던 것만큼 절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더라고요. 되게 불안한 거친 생각과 불안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서 이제 겨우 버티다가 운 좋게도 친구가 어떤 일을 갖고 오고 그 클라이언트가 아까 말했던 대로 아, 우리는 뭐 계산서라는 걸 발행을 해야 된다.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 사업자를 내면 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고서 이제 그렇게 사업자를 낸 게 이제 첫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아 지금 계산서 발행도 모르시고 모르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그걸 해야 된다는 것만 듣고 하게 된 거죠. 진짜 네.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사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네트워킹부터 좀 관련 있는 사람들과 좀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뭔가 뭐 이렇게 의도적이거나 전략적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꿈틀꿈틀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좀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재미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게 깨졌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질문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좀 불안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레이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좀 잘 되시기도 하셨다는 건데 갑자기 또 부만남을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건 어떤 이유인지. 일단은 잘 되진 않았었어요. 일단 그냥 계산서 발행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생각은 했고 우리끼리는 만족했지만 사실 돌아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면 많이 벌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남는 물론 포트폴리오 몇 개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도 남긴 했지만 뭔가 사업적으로나 어떤 비즈니스적인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게 아마 많은 디자이너들이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좀 그림 그리는 거 익숙하다 보니까 숫자 뭐 이런 걸 좀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일을 주면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리플렛도 하고 포스터도 하고 뭐 영상도 할 줄 아냐 그러면 뭐 해본 적은 없지만 프로그램은 다뤄봤으니까 할 줄 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뭐 공간 관련된 것도 하고 뭐 연예인 앨범 그렇게 해서 앨범 작업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모아놓고 봤을 때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이런 게 저희도 의문이 들고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줬을 때 저희는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이거 보세요 하고 다 주면 이거는 왜 저희는 이런 거 맡기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입장으로 자꾸 오면서 일이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잘하는 게 뭔데? 약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잘하니? 이러면은 저희는 다 잘해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정말 브랜딩의 붙자도 모르던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몇 년은 그래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어쨌든 일하는 만큼 버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게 도저히 확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속 가능하게 못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 밤낮 없이 뭐 하면은 뭐 월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월천은 어떻게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속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꾸준히 벌 수 있다고 절대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됐었어요. 천이 매출이었던 거예요? 남는 게? 딱 이제 어떤 해에 어떤 달에 1,000만 원을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잘 되셨는데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리고 다음엔 없었고 막 이랬던 거.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갑자기 돼 버리니까 이제 왜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지금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브랜딩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포지셔닝 이제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럼 나는 어떤 쪽에 좀 전문가가 되면 좋겠는지 이제 제가 저를 돌아보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가장 큰 거는 그러는 와중에 전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중압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업해가지고는 이제 일이 많아지면 너무 고마운 거지만 감사한 거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가족과 시간도 못 보내고 아기는 우리 깐난 아기들 그때 아니면 못 보는 그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고 막 그러면 좀 애한테 좀 집중하려고 그러면 또 일이 안 되고 이런 되게 악순환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찾다가 조금 뭔가 확실한 그건 아니었지만 뭔가 이제 이제 다른 잘하는 디자인 회사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보통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때 봤던 디자인 회사들의 회사들은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이 한 명씩 꼭 있더라고요. 누구의 어떤 회사, 누구가 운영하는 어떤 회사, 그리고 그 사람의 이력 혹은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이 했던 프로젝트, 그 사람이 겪었던 그 회사들이 뭐 어떤 그런 히스토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뢰를 얻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을 맡기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 회사에도 누군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내가 돼야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 보자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뭐 엄청나게 좋은 대학도 아니고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뭐 근데 에이전시 중에는 괜찮은 곳이긴 했지만 이제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저는 판단했고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 다 들춰봐도 뭐 그거 하나로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뜰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 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브랜딩하는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라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거는 한 거의 이제 13년 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13년 오래 계셨네. 예. 13년 전만 해도 그때는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너럴리스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어지는 거는 약간 다 잘해야 되고 뭐 확 잘하진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선배들한테 일을 배웠고 이제 마케팅이었어도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저도 사실 이제 다른 회사들을 거치고 현재는 GFFG를 다니고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딱 인재상이 굉장히 스페셜리스트거든요. 뭐 하나만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회사의 특징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뭔가 세상이 좀 변하고 있는 듯한? 요즘엔 디깅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뭐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약간 나를 더 발휘하거나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그렇게 좀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어서 사실은 되게 불안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오늘만 해도 여기에 같이 와주신 저희 팀의 이제 후배분들은 정말 뭐 하나만 죽어라 파요. 그것밖에 몰라요. 막 그래서 제가 넌 진짜 이거밖에 모르는 바보지? 막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는데 그럴 정도로 근데 뭐 하나에는 진짜 뾰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황님은 저랑 이제 비슷한 세대지만 맞죠? 비슷하죠? 제가 더 많잖아요. 예. 네, 비슷한 세대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거스르고 그걸 따라갔네요. 그 변화를. 그쵸? 그런 건가? 처음엔 제네럴리스트처럼 주어지는 걸 다 하다가 네. 따라간 거죠. 뭔가 뾰족하게 나를 만들어 보겠다. 사실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먹고 살려고 찾은 거죠. 물론 출발은 그렇죠. 그럼요. 지금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먹고 살려고 그쵸? 그죠, 돈 잘 벌고 잘 살려고 이제 잘 오신 먹고 겁니다. 잘 살려고 찾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 다음 한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화면이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인플루언서 누구나 되고 싶잖아요. 내가 인플루언서로 막 살고 싶진 않아도 그래도 내 계정에 영향력 있으면 좋고 그래야지 어쨌든 내가 무얼 해도 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고 내 사업을 홍보할 수 있고 하다못해 직장을 다녀도 내가 그런 내 포트폴리오나 내가 영향력 있으면 좋은 곳에서 뭐 이직 제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누구나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를 갈망하는데 뭐 그렇다고 누구나 진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제 사전 인터뷰 때 말씀 주실 땐 정말 1년이 안 걸리게 5만 팔로워를 탁
되신 거잖아요. 1000명에서부터 그 한번 네.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그 주시면. 일단은 그 5만이라는 숫자가 된 거는 작년 2022년 1월 달쯤에가 제가 한 1000 몇 명이었었어요.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한 3, 4월 달쯤에 이제 말 그대로 알고리즘에 뭔가 간택을 받아서 이게 뭔 일이지 싶은 것들을 한두 번 겪다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지는 건가라는 것들을 테스트 해보면서 이런 거 같은데 했다가 안 되고 이런 거 같은데 했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쌓이다가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아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는 좀 꾸준하게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5만이 되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를 알게 되신 거고 그렇게 팔로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천천히 풀어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이 가장 큰 성장기였고 시작한 거는 사실 그 전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020년도 말인가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딱 고민은 이제 조금 길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들 고민하실 부분일 것 같아서 그래도 깊게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죠? 일단 시작은 보통 개인 계정은 다 있잖아요. 내 계정 하나 정도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내 계정에서 그냥 우리 가족 사진도 올리고 이제 밥 먹는 것도 올리고 하다가 그 브랜딩 관련된 거에 대한 정보를 하나둘씩 올려보기 시작했어요. 뭐 책을 읽은 걸 올린다던가 어떤 뭐 누구랑 뭐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 올린다던가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 그랬는데 뭐 나름 반응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구나 라는 게 생겼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대비해서 않는다는 느낌 정도였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수치인지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우연찮게 아는 분이 지금 정말 유명하신 드로우앤두류 님이 제 아는 분의 사촌 동생이었던 거예요. 인스타에 갑자기 근데 그분 그때는 유튜브 팔로워가 7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찔러 보아가지고 한번 나 좀 만나게 해줘 막 했더니 한국에 온다 그러길래 날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 유튜버는 진짜 몇백 명밖에 안 됐는데 몇백 명은 맞았어요? 저요? 몇백 명. 몇백 명 정도 뭐 되게 적었어요. 제 유튜브. 지금도 제 유튜브는 적어요. 별로 안 많아요. 유튜브는 지금은 많진 않으세요? 지금도 적어 2천 몇 명밖에 안 돼요. 2,000명이요. 많으신데요. 그래 많은 거예요? 많으신데. 그래도 하여튼 유튜버들 뭐 한 10만 원 돼야지 뭐 하는 그죠. 그런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적은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한테 만나게 돼서 나랑 인터뷰 해줄 수 있냐 했더니 그러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한 번씩 하자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제 것도 한번 그분 것도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분의 팔로우를 많이 좀 제가 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팔로우가 막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하고서는 알게 되고 종종 연락하다가 이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인스타그램을 키우고 싶은데 새로운 계정을 파는 게 나은 거예요? 이 계정에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걸 딱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그분도 2개의 계정이 있었고 지금 둘 다 굉장히 뭐 10만 이상 다 되게 만들고 계셨는데 저보고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그때는 어떤 이유나 뭐 원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을 들었죠. 왜냐면 고수니까 고수 말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면 이제 사실 그 전에 제 개인 계정에 한 1,400명까지는 어떻게 만들었었거든요. 되게 크다고 생각했고 와 내 친구 중에 1,000명 넘는 애는 아무도 없어. 나는 거의 뭐 반 인플루언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쉽지는 않은 숫자예요. 1,400명이면 적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드니까 0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 되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제 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거 혹은 누군가 내가 좀 비슷하게 하고 싶은 사람 인스타가 있으면 끝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쭉 끝까지 올리면 그 사람이 지우지 않는 이상 그 히스토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보통 옛날엔 별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를 그때는 그 사람도 모르고 그 사람은 나중에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죠. 내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카드 뉴스 10장짜리를 저희는 디자이너니까 열심히 예쁘게 되게 고급의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담아서 10장을 만들어서 올리고 기를 모아서 10장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거를 몇 번 했는데 뭐 그래도 조금씩 늘긴 했는데 그 느는 거 대비 나의 이 노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지 점점 고민도의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 하기 싫다. 진짜 그래요. 아니면은 혹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기 싫다 혹은 이거를 내가 한 3일만 더 고민해서 더 잘 만들어야지. 근데 그 3일이 또 3일 더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빠지면은 확 놓쳤다가 다시 돌아봤더니 한 달이 지나 있고 막 이랬던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 걸 쑥 보시면 아마 보일 텐데 되게 예쁘게 카드 뉴스에 몇 장씩 맞는 걸 만들고 우리 또 디자이너들은 예쁜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컬러 다 맞춰가지고 격자로 컬러톤 맞춰가지고 디자이너분들은 또 안 되잖아. 결코 안 되잖아요. 처음에 그걸 못 맞춘 거를 다시 지워가면서까지 그쵸. 다 맞춰가지고 아 너무 예쁘다 나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이 성장하는 느낌을 못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멈췄었고 인스타그램은 나랑 맞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하고 놓고 있다가 이제 또 다른 분들 열심히 찾아봤죠. 열심히 찾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디자인을 안 하면서도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얼굴도 안 나오고 디자인하는 그 이미지도 아닌데 뭐 화면을 캡처를 툭툭 해가지고 막 하는데 10만 팔로워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 지금 어떤 뭐 이렇게 영감 노트 이런 거 하시는 그런 이승희 마케티어 이런 분들 계시고 생각 노트 이런 분들 계시고 보면은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전하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나 내용은 그래도 어쨌든 브랜딩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 이거를 그림을 예쁘게 그리지 않고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더니 좋았던 건 되게 자주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투닥 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투닥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데 일단 하는데 저는 이 예쁘게 잘 꾸며진 거를 깨트리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 처음에 올릴 때 진짜 고민하다가 하나를 올리고 나니까 어차피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깨졌으니까. 그래 됐어. 그냥 하자고선 막 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 전보다 그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일단 내가 많이 올리니까 많이 노출되겠죠. 그 하나의 컨텐츠가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주 올렸으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났고 무엇보다 내가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하고 자고 뭐 생각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참 쌓다가 이제 너무 편하고 이제 어떤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 습관 같은 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을 때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올리면 내가 편하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거에 댓글을 달아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생기는구나. 네. 라는 감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약간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래도 봤더니 피드가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도 나 디자이너인데 안 되겠다 해서 꼼수로 표지만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표지의 그 스타일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바로 전 스타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타일로 해서 표지만 만들고 뒤에는 좀 그냥 대충 아무거나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들로. 거. 그리고 저는 제 꼼수 중에 하나는 저는 텍스트 위주거든요. 이제 지금 이거 만약에 저의 계정을 보셨던 분들이거나 제 계정에서 조금이라도 인스타 스타일을 얻으셨다면 카드 뉴스보다는 이 밑에서 글로 읽는 거에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것만 했으니까. 그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걔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글에다가 내용을 꽉꽉 담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뉴스의 이미지에다 내용을 넣는 게 아니라 네. 밑에 글에다가 내용을 조금 긴 편이죠. 사실 네. 넣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얘는 올렸다가도 고치면 돼요. 내용을 수정하면 근데 되니까. 이미지를 내가 잘 만들어다 올렸는데 네. 오타 하나 나면은 이걸 내려야 되나. 그쵸. 막 좋아요 막 1000개 됐는데 이거 지워야 되나. 삭제해야 되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조금 편한 방법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편하고 이제 이제 표지 디자인하는 정도는 저희는 맨날 컴퓨터 켜서 포토샵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냥 일하다가 한 장씩 만들면 되는 걸 어렵지 않아서 정말 쉽게 나한테 쉬우면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포맷을 만들었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땐 1번이에요. 그거가 본인한테 만들어지는 어떤 그게 누군가는 그냥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얼굴이 올라갈 수 있고 누군가는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한테 맞는 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해보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인스타그램에 한해서 다른 건 제가 아직 그렇게 뭔가 성과가 없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강도보다는 빈도가 확실히 힘이 세구나. 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볼 때 사람들 혹은 내가 볼 때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휙휙 넘기다가 눈에 꽂히는 거 하나씩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하나 보고 내가 무슨 각 잡고 1시간씩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툭 보다가 꽂히면 좀 보다가 넘기고 보다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이렇게 내가 오래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빡 하나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쵸. 내가 아무리 강도를 써도 사람들은 확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좀 가볍게 나도 빈도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많이 걸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구나. 그쵸.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좀 나오겠죠. 브랜딩에 대한 어떤 그 브랜딩에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가면 더 이제 그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좀 밀도 있는 팔로워들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더 확장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강도보단 빈도다. 그래서 약간 내가 쉽게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약간 틈틈이 할 수 있는 거. 너무 막 각 잡고 신경 쓰면 사실은 그러잖아요. 막 우리도 내가 프로젝트 진짜 오래 준비했고 완벽히 준비했는데 딱 라이브 됐는데 반응이 없으면 진짜 하기 싫다 막 이러잖아. 뭐 오늘부터 일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것처럼. 근데 많이 던지면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취향을 건드리는 게 또 있을 거고 또 다른 콘텐츠들은 다른 취향한테 또 먹히는 게 있을 거고 하니까 이제 빈도를 좀 많이 늘려보자. 네. 그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제가 이것만으로도 강의를 맞아요. 하는 네. 그 커리큘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얘기지만 네. 그래도 오늘 조금 핵심적인 얘기만 더 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전반전. 네 맞아요. 네, 그 전반전. 전반전 더 뎁스 있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막 적고 되게 그러고 계세요. 눈빛이 반짝반짝하시고 네, 막 고개 많이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시고. 끄덕여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더 여기 깊게 제가, 왜냐면은 또 궁금한 게 사실은 그것과 여기서 살짝 사실 질문은 없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사실 해시태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저는 해시태그 되게 궁금해요. 네네. 그걸 어떻게 좀 네. 다세요, 보통 부만남님은? 네, 일단은 저도 뭐 제가 인스타그램 많은 사람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냥 파악하고 저도 이제 제 걸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 거 보고 공부해서 느꼈고 들었던 것 중에는 요즘에 해시태그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약간 초반에 팔로워가 많이 적을 때는 걔로 유입되는 게 조금 더 있는데 어느 정도 팔로워가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것보다는 컨텐츠 자체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반응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걸로 조금 더 알고리즘이다.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해시태그 많이 단다고 다 좋다라고 하면 그냥 많이 달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모든 SNS를 이제 관리하고 운영할 때는 그 로직 그 다음에 뭐 약간 시험 볼 때 출제자의 의도 같은 거죠. 네. 그걸 파악하면 좋은데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되어야 좋은 서비스인가는 그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은 서비스라고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든 1초라도 더 머물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할 텐데 그럼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찾아내고 싶은 거는 좋은 컨텐츠가 뭐지? 이걸 찾거든요. 그럼 좋은 컨텐츠가 뭔지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제가 이제 겪었던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하나 올리면 팔로워가 적을 때는 그 데이터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좀 볼 수가 없는데 팔로워가 많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게시물을 올리면 처음에 나의 팔로워한테 먼저 전달이 돼요. 이게 보여져요. 그 팔로우인 사람, 팔로우 아닌 사람 도달률에서 보여지거든요. 근데 팔로우인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처음에는 그게 한 하루 이틀 정도 가다가 팔로우인 사람한테 공유해줬더니 반응이 좋네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 쪽으로 막 늘어나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그 검색 탭이라고 하는 그 돋보기 버튼 누르면 나오는 데 있어요. 거기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거기는 내가 팔로우하지 않았는데 막 노출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걔네들이 인스타그램은 어떻게든 더 좋은 컨텐츠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검증된 컨텐츠를 보여줘서 1초라도 더 머물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올린 컨텐츠를 팔로우한테 뿌려봤더니 좋아하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도 좋아하겠지? 하면서 뿌리는 로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역으로 타고 들어가면 내 팔로워한테 좋은 거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미 날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 그러면 또 넘어가면 이미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유형, 카테고리, 뭐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경우일수록 내가 올리는 컨텐츠의 반응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내 친구, 우리 엄마 아빠, 뭐 내가 만약 내 일에 관련된 걸로 그 계정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걸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만한 사람들이 팔로우를 해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거 올렸을 때 그들은 반응을 안 할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기를 모아서 올렸는데 그 사람 한 명 그냥 나를 위해서 팔로우 해준 고마운 친구지만 그 사람이 보고 반응을 안 하게 넘기는 순간 내 컨텐츠는
별로 안 좋은 컨텐츠네라는 것들이 한 번씩 쌓이는 거죠. 그럼 진짜 아무한테나 선팔마파를 하면 안 안 되겠네요. 좋은 거죠. 오히려 내 네. 컨텐츠가 네. 알고리즘을 못 하겠네요. 더 안 좋은 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처음에 그래서 한 명 한 명 모으기를 속도로 빨리 모을 생각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에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올리는 게 좋죠. 약간 공통 분모를 찾아서 네.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또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 네. 인스타그램은 계정 하나 만드는 것도 비즈니스랑도 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내 비즈니스의 고객과 비슷하구나. 네, 그러면 고객 예를 들면 우리 GFFG 노티드의 어떤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원하는 고객, 혹은 네. 우리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객의 상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줘야지. 갑자기 노티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국적인 뭐 무슨 차를 준다거나 예를 들면 안 어울리잖아요. 딱 생각해도 안 어울리고. 저희 한국적인 차 있는데요. 있어요? 그럼 말고. 그럼 말고. 저희 누룽지맛 도넛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를 노티드스럽게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거 이제 한복이 갑자기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예. 그런 식의 것을 하면 그 고객들의 반응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게 처음에는 그냥 뭐 왜 이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거 뭐야 내가 알던 브랜드가 아닌데라고 이탈이 하듯이 이제 인스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고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어떤 맥락이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공감하거나 반응할 수 있는 그 고객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을 그려보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뭔지를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씩 쌓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잠깐 메모하는 시간이 있어도 좋으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한 번씩 지금 진짜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아까 맨 처음 말씀 주셨던 게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살짝 다시 정리하면요. 네네. 첫 번째 이제 순서는 왔다 갔다 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나를 정의하는 거랑 네. 내 고객을 정의하는 거. 네. 둘 중에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해봐야 되는데 조금 더 또 들어가면 나를 정의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나를 좀 반문을 해보고 뭐 가장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했던 내용들은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도 한 번씩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 왜 나 좀 진지하게 좀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진지 모드로 가가지고 너는 날 보면은 뭐가 떠오르니? 뭐 무슨 키워드가 떠오르니? 혹은 엄마 아빠한테 날 키워봤으니까 잘 아시지 않겠냐 하면서 저를 보면 전 어떤 애 같아요? 어떤 애예요? 이런 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러면은 어쨌든 뭐 쭈뼛쭈뼛 하더라도 뭐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나랑 남이 보는 나에 대한 걸 좀 이제 계속 그려보는 거죠. 좀 다른가? 비슷한가? 아니면 달랐는데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 혹은 이렇게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나는 절대 그러고 사람이고 싶지 않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가는 거죠. 뭐 있으셨나요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려가면서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하는 단계랑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브랜딩 하면서 이제 조금 이걸 가장 쉬운 질문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로 모두 게 정리되지 않겠지만이라고 네. 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질문에 대해 답한다면 내 정체성이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잡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질문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네. 조금 쉽게 가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떠올릴 수 있을까? 네. 저는 이 부만남이라는 애는 저 김주왕이랑은 김주왕에서 어느 일부분을 떼어낸 어떤 아이거든요. 다른 애는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지만 부만남에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보여줄 필요도 없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보여줘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죠. 네. 부만남이 해줘야 될 얘기는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내 브랜드 언젠가 만들고 싶어. 혹은 뭐 지금 브랜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뭐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부만남이 떠올랐다면 저는 제 브랜딩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날 떠올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한번 그려보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걸 그 내용을 공감하고 그 내용을 바라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또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어떤 사람들. 음. 저는 제 생각에는 너무 어린 친구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30대에서 뭐 많게는 40대 아니면 30대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3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브랜드 관련된 일을 하거나 언젠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 정도면 내 이야기에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항상 올릴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까? 도움이 될까? 누가 봐줄까? 내가 아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 내가 올리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좋아할까? 좋아할까? 반응을 할까? 그런 걸 하면서 뭐 이제 컨텐츠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참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제 얼굴도 잘 안 드러내고 하다가 요즘엔 종종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뭐 팔로워가 많아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저희 회사를 알려서 영업을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레이어라는 회사가 알려지고 그쵸. 부만남이라는 아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던데 인스타에서 뭘 빨빨로 돌아다니던데 이 사람이 브랜딩이라는 일을 하는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랑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항상 헷갈리는 게 내 얼굴 한 번씩 좀 내보내서 나를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컨텐츠만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닌가라고 맞아요. 했을 때 이제 포인트는 하나는 이게 이 컨텐츠나 이 올리는 이 내용이 내가 누군가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랑이라고 하면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포트폴리오 완성물을 땅땅땅 올리는 거는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 왜 했다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띡 올리면은 되게 도도하게 나 멋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요 이 포트폴리오 나오기 위해서 이런 이유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유를 겪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라고 그걸 컨텐츠화하면 그건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물인데 그죠? 결이 정말 다르게 와닿아요. 다를 수 네네. 있죠. 그럴 때 아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걸 올려도 이거는 좀 콘텐츠가 되면서 나는 내 숨은 의도는 이거가 잘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제 얼굴을 올리는 컨텐츠를 만들 때도 절대 그냥 저 오늘 뭐해요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지양하려고 하고 거기 안에 꼭 내용을 뭐라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연말에 딱 하나 기를 모았다가 기 모으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는 1년 동안 기를 모았다가 1년 동안 5만이 달성됐는데 이거에서 느낀 점 뭐 이런 걸 올렸는데 그때 제 얼굴을 딱 박아버렸거든요.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전략적이신데요. 안 볼 수가 없네. 내 얼굴을 올릴까, 내 이거 뭐 다른 거 올릴까 하다가 요때 한번 내 얼굴 올려야겠다. 이건 좀 퍼질만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그 컨텐츠들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아마 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놈이구나 하면서 맞아요.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포스터에 사실 들어간 그 사진이 되게 시그니처 네, 사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요번에 같이 같이 일이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래서 사실 그 뒤에 컬러도 주황색을 하신 건 네. 맞죠? 저는- 이름이 김주황이어서 저는 이건 사실은 치트키 같은 거죠. 제 집 이름이 주황인데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치트키 같은 건데 조금 이제 그거를 너무 앞에다는 안 쓰고 싶었어요. 뭔가 약간 네네네. 제가 돌아다니면서 주황색 옷 입고 다니면은 그냥 누가 봐도 놀리고 싶잖아요. 인간 주황이다. 인간 주황이다. 누가 너 이름 주황이 아니랄까 봐 그러고 다니냐고 네. 할 것 같아서 어딘가 잘 노출은 안 됐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이름이 주황이라고 하는 순간 아마 맞아요. 이러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약간 이렇게 정리가 약간 프로필 사진이나 뭐 키 컬러가 약간 시그니처 컬러가 주황이었구나 네, 이러면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저만의 좀 치트키인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요소들을 찾을 수 있고 네. 이제 본인에 한해서 찾는 거예요. 그 가장 또 제가 브랜딩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는 그 힌트는 다 나한테 있더라고요. 이거 뭐 되게 무슨 멋있는 명언이 아니라 네. 그냥 전략적으로 봐도 나한테 갖고 있는 거, 내가 겪었던 경험과 내가 겪었던 쌓여진 나의 기억들은 정말 누구도 똑같을 수 없잖아요. 하던 쌍둥이라고 해도 다를 거고 같은 집에 태어나서 살아온 쌍둥이라고 해도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만의 갖고 있는 그거는 정말 유일하단 말이죠. 그게 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봉준호 감독님께서 상 받을 때 그 얘기 마틴 스콜세지 감독한테 하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나한테만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면 그거는 저는 모두가 다 자기만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얘기 하다 끊겼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방향을 잡은 다음부터 그 사람에 위한 컨텐츠를 만들 때 그 꾸준함. 꾸준함. 사실 거기는 이제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요. 방향 잡은 거에 불과하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자주 쌓였는지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빈도랑 같은 것 그죠?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약간 방향을 잡았다면 내가 쉽게 올릴 수 있는 나만의 얘기로 이제 자주자주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그 이제 맥락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걸 어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거 올리라는 얘기인가? 뭐 맨날 똑같은 뭐 내용을 올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어려워지고 더 이제 할 게 없어지는데 이제 뭐 좀 모호한 얘기지만 어떤 그 맥락이라는 거를 잡으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브랜딩이라는 요 맥락 안에서 이것저것 막 해요. 예를 들면 뭐 브랜딩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읽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어디를 갔다 왔어. 저는 뭐 많이 돌아다녀서 보고 있는데 맛집을 가도 저는 맛 얘기는 이런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잘 얘기할 있는 지식도 없고 가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뭐 로고를 어떻게 했다느니 뭐 공간을 어떻게 꾸몄다느니 브랜드를 어떻게 꾸몄다느니 그 맥락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 웃어요? 아니 제가 왜냐면은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래도 이제 몇몇 이렇게 같이 있으신데 그 음식점에 가면 맛 얘기로만 가득 채워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팀에 이제 약간 맛집 인플루언서인데 정말 맛의 표현을 정말 수십 가지를 써가지고 맛 얘기로만 이만큼을 채우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맛집을 가셔도 맛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신다는 게 이게 정말 사진도 안 찍어요. 음식을 음식 사진은 와, 그 약간 이제 뭐 외관이나 인테리어나 어떻게 했는지 뭐 컬러는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내 고객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장소를 가도 아마 그분과 부만남님은 전혀 다른 컨텐츠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킥인 것 같아요. 지금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장소를 가도 나만이 그냥 할 수 있는 그걸 쭉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레이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는 그거에서 오는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은 아까 말했던 그분은 음식에 대한 맛의 평가가 쌓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맞아요. 인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갈 때 그 사람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이 표현한 걸 보면 이거 먹고 싶었어 딱 떠올랐으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공간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공간 소개하는 거 보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계정이 몇 개 있는데 어디 시간이 나서 가고 싶은데 어디 가지 하면 딱 찾는 계정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다 자기들만의 계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얘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브랜딩, 마케팅에 관련된 게 궁금할 때 한 번쯤 떠오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쌓여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게 제일 어렵고 그것들이 잘 됐을 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됐다고 해서 얘기하는 좀 거만한 걸 수 있지만 그렇게 잘 쌓으면 누구나 그걸 만들 수 있었다고 사실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생각했던 내용이네요. 네네. 진짜 지금 이거 한 질문 가지고 저희 진짜 거의 한 20분 가까이 얘기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만큼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였고 어떻게 보면 되게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나의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또 나의 얘기를 들어줄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자주 이제 컨텐츠를 그 얘기로만 올린다. 나를 떠올리게 한다. 이게 정말 사실 쉬우면서도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또 와닿지 않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막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되게 시원하게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저희 그럼 다음 이제 맞아요. 제가 여기서 또 궁금했던 게 그럼 사실은 약간 왜 주식 같은 거 이제 막 이제 전문가 만나도 막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는데 종목 골라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부만남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가장 터진 컨텐츠가 뭐였어요?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알고리즘을 막 타셨을 테니까 좀 대표적으로 와 이게 됐네 하는 컨텐츠 한 2가지 정도만.
일단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 잠깐만요. 예, 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계신 분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볼 수 있게 이 네네. 자기 본인들 계정에 아마 프로페셔널로 하면은 그 인사이트 탭이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네. 지금 혹시 그냥 완전 개인 계정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근데 이제 브랜딩을 하시고 싶고 또는 브랜딩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퍼스널 브랜딩 또는 내가 인플루언서가 좀 돼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사실은 아까 답은 아니지만 부만남님이 추천을 주신 것처럼 계정을 하나 새롭게 이제 파시고 페르소나를 맞아요. 만드시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만드셔서 시작을 하시면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컨텐츠라든지 어떤 나이대라든지 나라라든지 나의 팔로워가 많이 받는지 아닌 사람이 많이 받는지 이런 정보를 진짜 많이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계정으로 승부하기에는 이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일단 개인 계정이 별로고 새로 만드는 게 무조건 좋다. 뭐 요거는 조금 그쵸, 뭐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영역이지만 개인 계정을 이어갈 거라면 앞으로라도 아까 말했던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좋은 콘텐츠 하다가 내가 오늘 밥 먹은 거 알리고 싶을 때 참아야 되는 거죠. 이걸 참아내는 거. 사실 브랜딩 얘기로 넘어가면 안 해야 될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회사들이 브랜딩 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해야 될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아는 된다. 거. 이걸 하면 우리 브랜드랑 어울리지 않아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곳들이 브랜딩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네. GFFG가 정말 모든 브랜드들이 그런 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타겟 나를 팔로우해줄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도움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내가 몇 날 며칠 준비를 했어도 아차 싶으면 안 올리는 거죠. 그렇게도 해요 저는. 근데 그리고 되게 철저하게 비즈니스네요. 맞아요. 네, 네, 네. 저는 이 계정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둘로 나누면 좀 편한 게 내 계정은 그냥 조금 더 편하게 그냥 뭐 그 반응 신경 안 쓰고 얘는 되게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또 반응도 오고 그리고 뭔가 이 뭐랄까 트래킹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했더니 어떻하더라라는 걸 좀 가늠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 개인 계정에 막 섞여 있으면 이제 가늠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냥 안 되나 보다. 저 사람들은 나랑 다른가 보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보이시진 않아도 되지만 제가 올렸던 것 중에 일단 제일 좋았던 거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도달이 있고 노출이 있는데요. 네. 도달률이라고 하면 이제 계정, 그러니까 몇 개의 계정한테 갔다는 얘기고요. 노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하나의 계정에 2번 가게 되면 그건 노출이 2가 되는데 도달은 1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도달률로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깔끔한 숫자를 보는 거죠. 네.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그렇죠. 중복이 없죠. 그래서 도달률로 봤을 때 제가 인스타그램 컨텐츠 하나가 100만 명 이상한테 도달된 게 2개가 있어요. 와, 제가 한번 진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할까 봐. 와, 근데 100만만 넘은 게 아니라 120만이네요. 117만, 네. 100만 와,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그 뭔가 터졌다. 파도에 탄 느낌? 그쵸, 터졌죠. 막 잠깐 뭐 하다 딱 들어와도 알림이 막 몇십 개씩 막 좋아요가 막 와.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일을 못 해요. 계속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쵸. 심장 두근두근 하잖아요. 보고 그럴 정도로 너무 재밌는 반응을 얻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네.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네. 젠틀몬스터의 김한국 대표가 이제 했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제목 제가 이제 첫 이미지를 썸네일을 항상 만들고 카피를 넣었는데 그 카피가 저의 업은 브랜드업입니다라고 이제 김한국 대표가 얘기했던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따와가지고 이제 카피를 만들어서 했던 컨텐츠였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꽤 잘 일단 맞았던 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하면서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봐도 부만남이 할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컨텐츠의 이 지수를 보면 좋아요가 한 4,000개가 되었고 저장이 한 3,400개가 됐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그리고 프로필 활동이 사실은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팔로워를 좀 팔로잉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프로필 활동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들어와서 내 거를 다 본. 네. 그런가요? 나 잘 몰라요. 보러 온 거예요. 그게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하나로 이제 10,000명까지 팔로워가 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가까이 이 프로필 활동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내 계정에 들어와서 나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줬고 와. 여기서 이제
되게 유의미한 숫자가 아까 말했던 대로 팔로우한 사람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의 이 그래프가 있는데 와.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110만 명이고 팔로우한 사람이 한 2만 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알고리즘이 이거는 좀 먹히는 거네. 그쵸. 여기저기 뿌려보자. 네. 막 뿌려준 거고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주니까 더 뿌려준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100만 명이 산에 노출돼 간 거고요. 네. 탐색 탭에 100만 명 넘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이 정말 신기한 그 수치 중에 하나는 이 게시물 하나로 팔로우가 3,600명이 늘어났어요. 있네요. 그게 네. 나오거든요. 네. 와. 그러니까 이 게시물 하나로 3,600명. 사실 3,600명을 그냥 키운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너무 힘든 일인데 게시물 하나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 제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보다 조금 낮은 거는 이제 무신사에서 아제니섬이라는 카페를 차렸는데 거기가 그 원래 이름이 무신사고 이거 영문을 뒤집으면 그게 아제니섬이 되거든요. 네, 그걸 맞아요. 네이밍으로 했고 음.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거 올리고 하다 보니까 한번 와서 뭐 맛봐봐라 해가지고 갔었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히스토리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알려줬던 게 그 조마노 의장 이제 지금 의장님이시죠. 의장님이 이 이름을 언젠간 쓰고 싶어서 옛날부터 생각했던 이름이라는 아껴놨구나. 거예요. 아껴놨다가 네네.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에 넣어서 만들었더니 얘도 이제 도달률이 100만이 넘고 좋아요 3,900, 저장이 3,100 뭐 이렇게 됐어요. 네. 얘는 팔로우가 아까보단 적었던 것 같은데 얘로 인해서 1,500명의 팔로워가 늘어났고 와. 또 컨텐츠 하나로 팔로워가 3,000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프로필 활동이 내 거의 계정에 들어와서 내 걸 다 살펴본 거고, 그거와 팔로우를 딱 누른 거가 합쳐진 게 사실은 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는 거의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 지금 이것도 이 컨텐츠 하나로 1,500명 가까이가 팔로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컨텐츠였죠. 그래서 이럴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구나. 뭐 이제 제 거는 컨텐츠 그 이미지였지만 사실 요즘에는 릴스나 쇼츠 같이 그런 짧은 영상들이 훨씬 더 많이 퍼지고 그러는 거 그쵸. 보이잖아요. 네, 좋아요 자체가 무슨 몇만 이상 되는 컨텐츠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많이 안 해봤지만 저도 몇 번 했을 때 와, 이 확실히 인스타에서 요즘에 밀어주는 거가 좀 네.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해시태그보다는 초반에 해시태그를 잘 달고 나랑 공통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면서 뭔가 내게 알고리즘을 타게끔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고,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팔로워들이 관심을 보이게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타는 순간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계속 받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보고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안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또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썸네일이라는 걸 첫 장에 만들고 거기에 카피를 항상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디자이너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책 읽는 것도 어려워했고 싫어했는데 네. 그 뭔가 후킹을 해서 사람들을 저기 하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쁜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나쁜 약간 거. 디자인의 자존심. 자존심. 우리는 가오가 있다. 가오가 있다. 근데 그게 꼭 이제 그런 후킹을 하는 메시지 중에 예를 들면 뭐 돈, 뭐 얼마 이렇게 하는 메시지는 뭐 여전히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급해 막 이러면서 안 돼 안 돼.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저급한 걸 떠나서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후킹도 안 되는. 후킹도 안 되지만 어떤 이미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뭐 없나 이런 걸 열심히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 뭐 많이 힌트를 얻었던 건 사실 기자들이 쓰는 타이틀 같은 거. 그쵸, 그쵸. 사실 그 글 타이틀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 관심을 끌어서 들어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임무잖아요. 맞아요. 또 클릭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꿀팁도 하나 전달을 드려보면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했던 실수는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어떤 요약된 텍스트를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너무 많이 담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얘기가 막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함축할 수 있는 문장은 뭐지? 아무리 고민해도 나오는 건 어떤 브랜드의 브랜드 스토리 이런 문장인 거예요. 이런 문장은 지금 들어도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브랜드 스토리. 그죠? 그럼 다 다, 스토리. 다 그걸 담으려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테스트 해본 것 중에는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좀 관심이 가고 재밌던 문장을 하나를 그냥 앞에 빼봐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 이게 모든 컨텐츠의 말미를 장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수인데 네. 걔를 그냥 앞으로 딱 뽀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하고 그걸 봤다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사실은. 근데 나는 이제 걱정되는 거지. 이것만 보고 갈까봐. 근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걸 검색해보고 내가 도대체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는지를 맨날 봐요. 나도 모르게 왜 검색에만 노출된 거 보면 예를 들면 연예인 사진 나왔는데 뭐 갑자기 그럼 최근에 무슨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송중기가 무슨 어떤 외국인 여자랑 뭐 사귄다 이런 아, 얘기 나오는데 네네. 그런 거를 사귄다 뭐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뭐 다른 멘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관심되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누르고 보다 보면은 사실 앞에 내용이랑 또 상관없는 안에 내용이 그쵸, 있다거나 그리고 또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책 광고 나온다거나 맞아요. 책 광고. 뭐 머리핀 사거나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거를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들어왔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왜 들어왔냐 이거를. 늘 당해요. 당하고 나서 이제 알잖아요. 네, 네. 당하고 나서 사실 그걸 당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는 되게 잘못됐다.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방법을 아는데 이걸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머리핀을 팔 거면 그래도 머리핀 관련된 얘기로 후킹해서 끌고 오면 그래도 내가 뭐 그럴 수 덜어구래, 있다. 덜어구래. 끝까지 읽고 덜어구라지만 하다못해 그랬으면 머리핀 살 사람도 더 많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그쵸. 근데 그거 앞에 후킹하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다 머리핀을 붙인 게 좀 별로여서 앞에 후킹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를 많이 봤어요.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돼요. 그거를 이제 똑같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하려는 컨텐츠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많이 후킹이 됐던 컨텐츠들은 이미지가 좀 있고 텍스트가 크게 한 몇 줄밖에 안 되는 텍스트로 빵 날려주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툭 누르고 보고 있더라고요. 돌아가 보면 어떤 이미지에 카피 한 장 혹은 이미지 넣고 카피만 되게 후킹되게 넣는 거 그런 데서 이제 봐서 이제 그거를 뭔가 브랜딩이나 이쪽으로 이제 좀 틀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유튜브로 따지면 썸네일과 똑같은 거죠.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피드 돌리다가 멈추는 안 멈추느냐를 걔가 해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안에가 좋아도 얘가 후킹이 안 되고 누군가를 못하면 잡아야 그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쓱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네. 그럼 내가 저 멀리. 길을 모으고 열심히 모았던 게 이제 그냥 그쵸. 슬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내가 봤을 때 잘하는 곳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많이 따라 했던 것 같아요. 네. 맛, 곧 압구정 멘션.